중반을 향해 갈수록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 최고 화제작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묵은 쌀로 술을 만들었다는 고발 뉴스 한 방에 90년 전통의 독수리 술도가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반품 술은 산처럼 쌓이고 악성 댓글은 끊이지 않고 광숙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한 사람은 바로 광숙 곁에 있던 두 남자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상상이자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회 광숙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술도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바로 유기농 쌀을 쓴다던 전통 술도가에서 벌레가 득실거리는 묵은 쌀을 사용했다는 고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 술도가엔 소비자들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납품 취소 요청,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광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문 앞에 몰리던 기자들에게 떳떳하게 말합니다. 저희 술도가의 명예와 존망을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숙은 술도가로 반품되어 오는 술들이 쌓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편 한봄은 회사 디자인팀에 합류해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홈쇼핑 모델로 섭외한 남자 배우가 추문에 휘말리며 출연이 무산되고 맙니다.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던 그녀에게 오빠 한결이 묻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뭐 걱정 있어? 모레가 방송일인데 갑자기 남자 모델이 추문으로. 그래서 홈쇼핑 촬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어. 근데 날짜가 촉박해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때 한결이 문득 떠올립니다. 그럼 획기적으로 일반인을 써보는 건 어때? 예전에 부대에서 군복 패션쇼를 했는데 강 팀장이 모델했었어. 그때 반응 엄청났는데? 그래? 한봄은 정신이 번쩍 들며 바로 강수에게 전화합니다. 한봄은 강수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큰 금액을 제시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강수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한봄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무엇보다 큰 금액을 받아 위기에 처한 술도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 하기로 결심합니다. 방송 당일 모두가 숨죽이며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봄이 디자인한 골프복이 첫 런칭한 거라 아빠 한동석은 기대를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수가 모델로 나오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델 누구예요? 멋지다. 순식간에 강수가 입은 옷은 완판되고 그날의 실적은 기대 이상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강수는 입금된 통장을 광숙에게 건네며 형수님, 우리 술도가가 위기잖아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 위기 잘 이겨내봐요. 다음 날 한동숙이 술도가로 찾아옵니다. 반품술이 쌓여있는 창고를 보며 그녀의 고된 시간을 눈으로 확인한 동석.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마 대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법무팀 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신라주조 도코탁 쪽에서 벌인 일 같아요. 여기 서류 있고요. 내일 회사 법무팀으로 가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방송도 정정보도 촬영하러 곧 다시 올 거예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동석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광숙은 무너져가던 마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편 옥부는 조폭들이 다녀간 후 흥수가 걱정돼 방망이 하나를 들고 흥수집을 방문합니다. 웬일이세요? 혹시라도 그놈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서 쌤 지켜주려고요. 두 사람은 맥주를 한잔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그제서야 흥수는 그녀가 자신의 오랜 팬클럽 회장인 장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보잘것없는 자기를 아직도 사랑해주는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쑥스럽게 웃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둘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한편 세리는 엄마 장미의 일방적인 결혼 강요에 마침내 폭발해버립니다. 저 교수님 사랑해요. 짐작은 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은 장미애는 분노 끝에 손찌검까지 하려 듭니다. 다음 날 분노한 장미애는 범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다짜고짜 범수의 따귀를 날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교수가 제정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우리를 꼬셔서 지금 당장 조교에서도 잘라주세요. 범수는 항변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다 받아냅니다. 며칠 후 일요일, 평소처럼 범수는 딸 한이를 데리고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한이는 계속 웁니다. 우유를 주어도 안아도 토닥여도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세리가 들어옵니다. 세리는 한이가 울자 인사도 뒤로 하고 교수님 혹시 한이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가 한이를 품에 안자 기적처럼 한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빵긋 웃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감히 교수님 마음에 들어오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일 보셔요. 세리는 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갑니다. 범수는 창밖으로 한이와 놀고 있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범수는 머리로는 분명 세리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왠지 가슴에선 뭔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한동석은 이 일로 속상해 있을 광숙을 생각해 퇴근 후 술도가로 찾아갑니다. 술도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반푼술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속상할지 동석의 마음도 아려옵니다. 마 대표 힘들죠? 눈물이 그렁그렁한 광숙이 말합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회사 법무팀에서 다 정리해뒀어요. 조작 영상도 외부 합성이라는 검사 결과도 확보했고 정정보도도 곧 나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광숙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광숙은 술도가 앞까지 나와 동석을 배웅합니다. 그때 동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근데 마 대표 이번에 내가 이거 써먹을까 하는데 동석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병원에서 화투 내기 하다가 광숙에게서 받은 소원 이행각서였습니다. 동석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제 소원은요. 동석은 뭐라고 말할까요? 중년의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애틋한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